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당신이 보내주신 매경 이코노미 기사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그 미래를 어쩌면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고민과 해법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작년 말에요. 한국도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 문턱에 섰죠. 특히 그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와. 단 8년밖에 안 걸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속도예요. 일본의 경험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은 뭐랄까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으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일본이 노인 고립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기존의 어떤 시설 중심 접근에서 좀 벗어나서 공생 돌봄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찾고 있나. 그리고 이게 당신의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모셔서 돌본다. 이걸 넘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죠. 기사를 보니까 과거에 일본은 노인이나 치매 환자를 위한 그런 별도 공간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오히려 고립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 이런 반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노인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의 일부로 계속 남도록 돕는 이 공생돌봄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 패러다임 전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말 그대로 돌봄의 목표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필요한 거 다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가 돕겠다.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간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주는 과잉 간병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 자율성 존중. 그런 철학이 잘 보이는 사례로 그 지바현 우라야스에 있는 긴모크세이 요양원이 소개됐네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담장도 없고 무슨 카페처럼 그냥 열려 있다니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1층에는 심지어 아이들이 막 드나드는 매점, 작은 도서관도 있다고요. 이게 정말 요양원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시설이 아니라 집처럼 그리고 마을의 일부처럼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아주 분명한 겁니다. 거기 계신 노인분이 직접 매점 계산을 돕기도 하고요. 외출도 자유롭고 심지어 술이나 담배도 허용하는 건 그 일상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이거든요. 지역사회하고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고립감을 푸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본 거죠. 물론 치매 환자분이 외출하실 때는 직원이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식으로 안전장치는 다 있고요. 비용은 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부 지원도 가능하고 또 보증금이 없다는 점도 문턱을 낮추는 것 같아요. 와, 일상성을 존중한다. 그 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치매 환자의 사회 참여 노력도 되게 흥미로워요. 마치다시의 디카페는 스타벅스 같은 그냥 보통 공간에서 환자, 가족, 주민들이 만나는 모임이고 오렌지데이 생가와는 한술 더 떠서 치매 환자가 직접 서빙하는 카페라고요? 네, 맞아요. 오렌지데이 센가와는 매달 한 번 팝업 스토어처럼 열리는 거지만 참여하는 환자분들께는 소정의 급여도 드려요. 이게 나도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있다, 이런 효능감을 주는 거죠. 주문 실수가 혹시 나와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뜨거운 음료는 좀 미지근하게 내는 배려 같은 거. 이런 운영이 되려면 결국은 지역사회가 이걸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가능해요. 단순히 돌보는 걸 넘어서 사회적인 역할을 드리는 거죠. 지역사회와 연결이 다른 형태로도 나타나는군요. 요코하마시의 슬로우 쇼핑은 거동 불편한 어르신이 자원봉사자랑 같이 좀 여유롭게 장보게 돕는 거고 도쿄의 시니어 비즈니스 그랑프리는 55세 이상 시니어 창업을 지원한다고요. 이건 노인 문제 해결이랑 지역 활성화를 같이 보려는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고령화를 그냥 사회적 비용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새로운 활력의 기회로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슬로우 쇼핑은 노인분들의 외출이나 소비를 좀 촉진하고 창업 지원은 은퇴하신 시니어분들께 경제활동 기회도 주고 또 삶의 동기도 부여하고요. 실제로 그 반려동물 구강관리 제품 패티나 같은 성공 사례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치매머니 문제도 나오네요. 치매 환자 자산이 무려 2,400조 원 규모로 묶여 있다니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유언대용 신탁 같은 상품으로 자산 관리나 사후 정리를 돕는다 이런 거군요.
네, 단순히 자산 관리 차원을 넘어서요. 치매 같은 걸로 판단력이 좀 흐려졌을 때 자산이 그냥 방치되거나 혹은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고 본인 뜻에 따라서 자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바대학의 생애활약 마을 CCRC라고 하죠. 이런 프로젝트처럼 대학이 교수진을 보내서 노인분들이나 주민들한테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요. 평생 학습하고 사회 참여를 계속 지원하는 모델도 주목할 만해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일본의 사례들, 이게 초고령 사회를 단순히 돌봄 문제로만 딱 제한하지 않고 노인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지역사회랑 같이 살아가는 공생의 길을 참 다각도로 찾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열린 요양원부터 치매 환자의 카페 운영 참여, 시니어 창업, 또 금융이랑 교육기관의 지원까지 정말 폭넓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접근법들은 급격한 고령화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맞이한 당신의 사회에도 정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노년층을 사회적 부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계속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다양한 공생 모델들이 참 긍정적으로 소개되었는데요. 근데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겠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통합, 이게 강조되면서 혹시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아니면 선택의 자유가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약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지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